샤갈 타로 천재 실버 타로가 두 번째 타로 책을 냈어요. 제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네, 우리 1번 분들 한번 리딩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상황적인 부분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요, 요즘 따라 자꾸 좀 그때로 돌아가게 되실 거예요. 내가 그 말만 안 했으면, 뭐 한 번만 더 참았으면 달랐을까 싶으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밉다가도 결국 좀 나를 탓하게 되고, 근데, 이제 두 분의 관계를 한마디로 이름을 붙여드리면,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사람은 눈치만 보다가 끝난 관계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유를 물었는데도 제대로 된 대답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통보는 없었는데 연락이 점점 줄다가 그냥 좀 흐지부지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좀 서운하게 굴어서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먼저 말을 꺼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형태는 다 다른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는 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미련이 많은 게 아니라 답을 못 받아서 미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분의 인연성에 대해서도 볼게요. 두 분의 인연성. 시작은 이 사람 쪽이 훨씬 적극적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왔고, 먼저 표현을 했고, 먼저 뭐 다음 약속을 잡았다던가. 여러분들은 처음에 얼떨떨 하셨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 큰 생각이 없었거나, 그냥 좀 평범한 지나가는 일인, 뭐 그냥 지나가는 오징어, 이렇게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싶으셨겠죠.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워낙 좀 헌신적으로 다가왔거나, 필요할 때 자꾸 챙겨줬거나,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돼줬던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믿게 되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는 앞날에 대한 얘기가 오간 적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뭐 구체적인 거일 수도 있겠고, 나중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먼저 꺼낸 쪽은 이 사람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뭐 결혼 얘기,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얘기들, 혹은 동거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주변 사람들도 몇 명 소개를 받았거나, 뭐 가족끼리도 알고 있거나, 하여튼 좀 이름 정도는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밖에서는 평판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감이 좀 안 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좀 힌트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태어난 시기나 이런 것도 봄이나 여름쯤 이런 쪽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제 별자리로는 이제 황소자리, 처녀자리, 뭐 염소자리, 물고기자리 이런 느낌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제 사주로 보면 화의 기운, 병화, 정화 혹은 사주에 불이 좀 여럿 깔린 구조일 수도 있겠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줄 수 있지만 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면 그것도 좀 그대로 티가 나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흐름이나 현재 상태도 한번 볼게요, 두 분은.
좋았던 시기는 진짜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여기는 의심하지 마세요. 그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한 말이나 행동 자체는 다 진심이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시점부터 이 사람 태도가 갑자기 좀 달라진 느낌이에요. 뭐 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갑자기 조금씩 줄었던 느낌.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그냥 바쁘다, 피곤하다, 별일 없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고 그냥 좀 넘어가 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여러분들이 말을 꺼내면 이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또 다음 주에 똑같고, 이런 게 몇 번 반복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점점 좀 이상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나만 매달리는 것 같고, 내가 요구가 많은 사람 같고, 나만 자꾸 확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나만 좀 집착하는 사람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이 만든 상황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의심하게 만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조금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두 분 사이에서 아직 돌려주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쪽에 두고 간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물건이 그쪽에 남아있다던가, 뭐 두 분의 사진이나 추억, 이런 게 남아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넘기지 못하고 갖고 있는 한마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좀 비수를 찌르고 있는 그런 느낌? 네, 그 말을 몇 번이나 다시 떠올려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만약 멀어졌다면 진짜 원인이 뭘까 한번 볼게요. 요즘 여러분들 자꾸 지난 대화, 뭐 지난 카톡방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서 읽어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내가 이 말만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걸 좀 혼자서 돌려보고 있나 봐요.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할지도 머릿속에 정리돼 있으실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원인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래서 매듭을 자기 손으로 짓지 못해요. 뭐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몇 달을 아무 설명 없이 끌었을 것 같고 통보조차 없었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자기는 나쁜 놈이 안 되는 방향이죠. 굉장히 얍삽하고 얌체 같은 놈이거든요. 손에 피를 안 묻히고 결과만 챙기는 느낌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좀 자기 기분을 좀 관리를 못하는 느낌이에요. 뭐 일이 안 풀리거나 뭐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게 다 티가 나거나 여러분들한테 갈 수도 있어요. 짜증이 늘거나 약간 말수가 줄거나 냉랭해지거나 그래놓고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좀 변명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말빨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지적하면 그럴듯한 이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따지다가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신 적이 여러 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왜 마음이 변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이 몇 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뭐 미안하다, 나도 바쁘다, 나도 힘들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말이었든 간에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 안에 답이 없어서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제 겉 성향이나 겉 모습이나 이런 것도 볼게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듬직해 보이는 느낌? 혹은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거나 뭐 체격이 있다던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인상이 좀 또렷하거나 그래서 처음에 보면 좀 세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웃으면 확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옷도 깔끔하게 잘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직업은 뭔가 좀 책임이 되게 많이 필요한 일? 사람을 상대하면서 신뢰가 있어야 되는 일?
아니면 한 분야에서 오래 자리 잡은 일? 어느 쪽이든 간에 주변에서 저 사람은 좀 믿을만하다. 이런 신뢰를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 같기도 해요. 이제 성격도 밖에서는 좋아요. 뭐 약속도 잘 지키고 부탁도 잘 들어주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사람 흉을 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속 성향도 한번 볼게요. 진짜 어떤 놈인지. 굉장히 답답한 미쳤네 이 사람. 예. 일단 이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놈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잘한 것도 절반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고 싶었던 거죠. 착한 아이 콤플렉스처럼. 그러니까 끝날 때도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안 되는 방법을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입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상대가 지쳐서 나가게 만드는 방법을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몇 명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겉으로는 차분한 척 하는데 속은 되게 기분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기분이 좋으면 말이 많고 안 좋으면 입을 닫고 여러분들이 같은 걸 물어봐도 날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눈치를 그렇게 보게 되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된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움을 받는 상황을 어떻게든 좀 피하려고 하는 놈이에요. 네. 굉장히 얍삽하고 미친놈이죠. 네. 이 사람 집에서도 좀 약간 어머니한테 오냐오냐 키워졌거나 아니면 조금 마마보이처럼 자랐다던가 혹은 아예 좀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가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도 볼게요. 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꼽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웃음소리요. 자기 말에 여러분들이 웃어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대요. 리액션이 되게 좋았다고 하거든요. 둘째로 여러분들의 손이 되게 곱다, 예쁘다, 손이 길쭉길쭉하다 이런 소리를 여러 번 했거나 생각을 했다고 해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뒷모습이나 어떤 걸음걸이 이런 게 되게 좀 특이하거나 예뻤거나 뒤태가 예뻤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자기가 되게 편하게 대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밖에서는 항상 좀 예민하고 항상 하루 종일 좋은 사람 노릇을 하다가 여러분들 앞에서만 그 가면을 벗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두 분은 좀 최근에 어떤 특정한 날이 있었나 봐요. 예를 들어 기념일이라던가 처음 만난 날이라던가 생일이라던가 든 무슨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올해 다가왔는데 사실 아무 일 없는 척 했지만 하루 종일 신경이 그쪽에 가 있었다고도 하네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아쉬워했던 게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좀 몰아세웠다고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느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질문을 추궁으로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집에서 뭔가를 물어보면 그게 좀 혼나기 직전 단계였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이 사람 귀에는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그냥 추궁의 시작, 판결의 시작 이런 걸로 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투가 문제였던 건 아니라 이 사람 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순간 답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압박을 받으면 약간 사소하게 좀 거짓말 치거나 사소하게 좀 상황을 모면하려고 회피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별거 아닌 거라도 그래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좀 힘든 거를 몰라줬다고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들다고 입으로 말하면 지는 거라고 배우고 컸거든요. 그래서 말은 안 하면서 알아봐 주기를 바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좀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고 답이 늦어졌던 게 다 신호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좀 짜증으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받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신호를 왜 못 알아챘냐고 속으로만 서운해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먼저 접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 시간표가 여러분들이랑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홀했던 몇 달은 기억이 흐릿하고 여러분들이 차가워진 마지막 몇 주, 뭐 며칠만 아주 선명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한 건 금방 잊고 당한 거는 되게 오래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가 뒤집혀 있어요. 이 사람 기억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변했고 자기는 거기에 반응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를 굉장히 신경 써요. 그러니까 나쁜 놈으로 남는 거를 못 견뎌요. 연락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일 수도 있어요. 연락했다가 심한 말을 들으면 자기가 나쁜 놈으로 확정이 되니까요. 확인을 안 하면 아직 아닌 걸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계산기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는 진짜 굉장히 얍삽한 간제비 같은 놈이거든요. 네, 여러분들한테 상대방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도 볼게요. 두 분을 이제 나란히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아깝거든요. 이 사람도 그걸 알아요. 알아서 더 눈치를 봤던 거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나요. 여러분들이 좀 답답했던 점도 보여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 사람 기분에 따라서 하루가 정해지는 사람이 되셨어요. 오늘 답이 짧으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고, 오늘 다정하면 마음이 놓이고, 몇 달을 그렇게 좀 불안하게 지내셨던 것 같기도 해요. 둘째로, 이 사람은 물어보면 매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만 해석을 하셔야 됐던 거죠. 연애를 했던 게 아니라 계속 좀 추측을 하셨던 거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몫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는 것도, 미안하다고 제대로 말하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 정하는 것도 다 하지를 않았어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혼자 채우셨던 거죠. 그래놓고 자기가 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다 한 거고요. 네 번째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챙겨준 것도, 참은 것도, 맞춰준 것도 다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받는 게 익숙해지면 고마운 줄을 모르게 되잖아요. 이놈이 딱 그런 오만방자한 놈이거든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서 화도 제대로 못 내보셨던 것 같아요. 화를 내면 이 사람이 더 멀어질 걸 아니까 참으셨죠. 그러다가 한 번 좀 급발진을 하셨을 거예요. 한 번 터뜨렸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먼저 사과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제일 많이 잃어버린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당하게 화낼 만한 자격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에요. 억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함이 향하는 곳이 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서 더 힘든 거예요. 네,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못 참아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못 참게 만든 거거든요. 에휴, 왜 살지?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좀 평소에는 다 맞춰주다가 약간 한 번씩 급발진 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여러분들의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제가 읊어드릴게요. 내가 비겁했어. 내가 비겁한 미친놈이었어. 할 말이 있었는데 끝까지 안 했어. 나쁜 놈이 되기 싫어서 그냥 흘러가게 뒀어. 그렇게 끝났을 때 사실 나는 좀 편해졌어. 그게 제일 부끄러워. 요즘 네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나 때문에 네가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꼈을 거잖아.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지금이라도 가서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어. 근데 무슨 낯으로 가. 네가 나를 어떻게 볼지 뻔한데. 그냥 네가 나를 좀 덜 미워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 여러분들이 지나가듯이 한 말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근황을 알 수 있는 통로도 하나도 끊지는 않았어요. 네. 앞으로의 흐름도 볼게요. 예, 일단 1주차. 이때는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아요. 대신 이 사람의 소식이 어딘가에서 좀 들려올 수는 있다고 해요. 뭐 겹지인 쪽이든 우연으로라든 마주칠 수도 있고요. 자, 2주차. 이때는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2주차에서 3주차 사이. 이 사람이 다시 좀 조용해지거나, 뭐, 갑자기 좀 피하거나, 빡치게 하거나, 답답하게 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4주차. 여기서 좀 실제 대화가 됩니다. 이때 그동안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얘기들을 듣게 되시거나, 어떤 안부 인사라던가, 그런 거라도 살짝 듣게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예, 날짜로는 한 2랑 0, 그리고 7이랑 9,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에 기운이 걸려 보이고요. 요일은 약간 주 중반이나 후반, 이런 쪽. 시간대는 오후 3시에서 10시 사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솔직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과는 와요. 근데 설명이 늦게 옵니다. 이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왜 그랬는지는 마지막까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연락에서 다 들으실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어쨌든 다시 이어지기는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뭐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쪽의 변화도 보여지긴 하는데요. 자, 조언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연락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면 이 사람은 또 그냥 미안하다고 넘어가고 그냥 끝이에요.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발로 와야지 길 것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발로 질질 짜면서 여러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만 다시 재생이 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마지막 장면이 어땠든 그 전에 몇 달을 설명 없이 끈 사람은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해서 이 모든 사태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1번 분들 여기서 마치고요. 좀 더 정확한 상담은 카톡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 그리고 회원 가입하시면 훨씬 더 많은 영상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한번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2번 분들의 현재 상황부터 보아볼게요. 뭐지? 우리 2번을 뽑으신 분들은 아직도 이 질문에 답을 못 찾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런 감정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가온 것도 저쪽이고 먼저 좋아한 것도 저쪽인데 끝에 가서 매달린 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진짜였는지까지 의심이 드실 것 같아요. 진짜였어요. 지금 우리 2번 분들은 착각하신 건 아니라 유통기한이 되게 짧은 사람을 만나신 것 같거든요. 두 분 관계를 한마디로 좀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시작은 저쪽이 다 해놓고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다 한 관계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을 제일 갉아먹는 건 배신감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배신감이 어디서 오는지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잘 해준 기억이 있어서 더 못 놓는 것 같아요. 못되게만 굴었으면 진작 끝났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변한 건가 하는 데까지 가시죠. 여기서 하나 좀 확실히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식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원래 좀 뜨거워진 만큼 빨리 식는 사람 같아요. 일단 두 분의 인연성에 대해서 한번 좀 뽑아볼게요. 두 분의 인연성.
생각이 엄청 좀 빨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타워카드, 썬카드, 되게 갑작스럽게 얼떨결에 사귀게 됐다던가 아니면 좀 우연한 계기로 서로 좀 운명적으로 특이하게 만남을 가지게 됐다던가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확 가까워졌다던가 어떤 진도나 스킨십이 좀 빨랐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속도를 만든 거는 이 사람 쪽이었다고 보여져요. 먼저 표현을 했고 먼저 적극적으로 했고 먼저 집착도 했고 먼저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들은 그 기세에 마음을 여신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처음에 여러분한테 되게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첫 인상부터 먼저 마음이 갔었고 그게 티가 났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저 사람 너한테 진짜 푹 빠졌다 이런 소리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래 갈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실제로 앞날 얘기를 꺼냈을 수도 있겠고 같이 뭘 하자는 계획을 말했을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을 자기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들이 다 좀 개소리 같으시죠? 개소리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는 진심이었다고 해요. 필요할 때 나타나고 챙겨주고 데려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믿게 되셨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군지 좀 감이 안 잡힌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좀 힌트를 볼게요. 좀 태어난 시기 자체가 여름이나 가을 이런 쪽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별자리로는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자리 이런 좀 물의 기운이 걸려 보이기도 하고 사주로 보면 이제 토의 기운 이런 느낌이 좀 있어 보여서 무토나 기토일주 혹은 사주에 좀 토가 여럿 깔린 구조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이 기운 자체가요. 새로울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쏟는데 익숙해지면 그냥 그 자리에 눌러앉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겪으신 그 온도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흐름이랑 현재 상태도 한번 볼게요. 뭔가 제가 봤을 때 이 관계가 아예 끊겼다라는 느낌보다는 서로 좀 볼만한 창구가 있다? 혹은 서로 소식을 들을 만한 창구나 경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서로 마주치던 공간, 겹지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니면 하다못해 서로 버리지 못한 물건이라던가 OTT 서비스가 연결돼 있다던가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멀어진 원인을 좀 봐야지 될 것 같거든요. 멀어진 진짜 원인이 뭘까 한번 볼게요. 요새 여러분들 혹시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까 하셨거나 실제로 나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 봐요. 근데 아무도 눈에 안 차시죠? 얼굴을 봐도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이랑 자꾸 비교가 되시죠? 일단 이 사람 첫 번째 원인부터 봤을 때 이 사람은 새로울 때 제일 잘해요. 관계가 안정이 되면 힘을 빼는 사람이거든요. 욕망, 욕구, 성욕 이런 것도 좀 셀 수도 있어 보이고 정복감, 승부욕 이런 것도 좀 센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나쁜 마음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성격 같거든요. 잡은 물고기한테 밥을 안 준다는 말이 딱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 2번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쳐서 먼저 좀 손을 놓으신 분들도 계실까요? 약간 느낌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좀 지쳤고 약간은 이 사람에게 실망을 했거나 신뢰가 떨어졌다? 이런 느낌도 많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좀 받는 거를 되게 당연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챙겨주고 맞추고 참는 게 어느 순간부터 좀 기본값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좀 고마운 줄을 몰랐던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좀 의기양양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원래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원래 변하지 않고 나는 변할 생각 없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은 원래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도 변하지 않을 거고 너도 변하지 않을 건데 우리는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 우리는 그냥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너한테 미안하기는 하다. 근데 내가 너한테 잘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 사람의 성향도 볼게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무난해 보일 수 있어요. 뭐 화도 잘 안 내고 뭐 부탁도 잘 들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 성격을 보면요. 관계에서 노력하는 걸 초반에 좀 몰아서 해요. 그 다음부터는 유지만 하려고 하거든요. 유지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미 좀 끝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을 보여줬고 상대도 받아줬으니 그걸로 됐다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편한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대화, 갈등, 감정 얘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하는 거 이런 걸 다 미뤄요. 엄청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미루면 당장은 편하니까요. 그렇게 미룬 게 쌓여서 지금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주변에 챙겨야 될 사람이나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아 보여요. 뭐 친구든 일이든 금전이든 뭐 챙길 곳이 엄청 많고 가족적으로도 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나 어떤 장남 장녀라던가 좀 본인이 좀 길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느낌? 항상 그 사이에서 기다리는 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고 있는지 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일단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았던 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눈을 보고 마음이 갔다고 해요. 눈이 굉장히 예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둘째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라고 해요. 특히 이제 웃을 때 나는 목소리 이런 게 굉장히 좀 꾀꼬리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다고 해요. 셋째로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모습 좀 잘 먹는 게 되게 보기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자기가 먼저 달려간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누가 다가오면 받는 쪽이지 자기가 먼저 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분한테는 같이 가던 단골 음식점이나 뭐 단골 장소 이런 게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 근처를 지나가면 이 사람도 생각이 난다고 해요. 일부러 안 가는 날도 있고 굳이 그쪽으로 도는 날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아쉬워했다는 게 뭘까요? 아쉬워했던 점들도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전 얘기를 자꾸 꺼낸다고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이래요. 이 사람 안에서 문제는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면 이미 지나간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뒤에 같은 얘기가 나오면 왜 또 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안 풀려서 계속 남아있는 문제인데 이 사람 안에서는 이미 좀 끝난 문제로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많이 바랐다고 느꼈대요. 이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초반에 해준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보면 풀리거든요. 이 사람은 그때 한 거를 좀 특별히 해줬다라고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게 줄어든 거를 이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받던 것들이 사라진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받던 것들이 사라진 건데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무리하던 것들을 그만둔 거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로 좀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기를 몰아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정 얘기 자체를 부담으로 받는 사람이거든요. 서운하다, 뭐 힘들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런 말들을 들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도망을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대화를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는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아깝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게을러서 움직이지 못한 거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자기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주거나 자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 다시는 못 만나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답답했던 거 몇 개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온도에 하루가 정해지는 사람이 되셨어요. 오늘 다정하면 마음이 놓이고 오늘 뜸하거나 냉정하면 하루가 무너지고 며칠, 몇 달을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뭔가를 물어보면 항상 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좀 음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만 해석을 하셔야 됐어요. 뭐 연애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좀 눈치를 봐야 했던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 관계를 먼저 굴린 사람이 여러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좀 풀자. 갈등을 좀 풀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자. 우리 뭘 하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했던 건 항상 여러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초반에 이 사람이랑 지금 이 사람을 계속 비교를 하셨어야 됐어요. 같은 사람인데 딴 사람이니까요. 그 비교가 여러분들을 제일 좀 지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항상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항상 서운하게 되고 내가 항상 좀 예민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항상 좀 불안한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좀 싫으셨을 것 같아요. 말하면서도 내가 너무 예민했나 싶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해서 생긴 것 같아요. 서운하다고 말한 사람이 미안해지는 구조였던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도 한번 볼게요. 근데 이 사람 좀 최근에 좀 이상한 짓을 좀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근황을 좀 흘리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뭐 SNS를 더 활발히 한다던가 일부러 뭐 바꾸지도 않던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있다던가 프로필 뮤직을 바꾼다던가 이 사람이 좀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속마음도 한번 읊어드릴게요. 나는 네가 항상 거기에 있어줄 줄 알았어. 그래서 너를 챙기지 않았어.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때는 그게 이상하지가 않았어. 너가 서운하다고 할 때마다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싶었어. 그 다음이 계속 안 왔지. 요즘 집에 오면 조용한 게 너무 어색해. 밥 먹을 때 제일 그래. 다른 사람을 만나도 너가 해주던 게 계속 생각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아. 근데 이제 와서 연락하면 너가 나를 뭘로 볼까? 그게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챙겨주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식이 들어오는 통로를 아직 완전히 끊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올리면 다 본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쪽은 아무것도 안 올리고 아무튼 좀 음흉한 사람이거든요.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볼게요. 일단 1주차는 좀 조용해요. 이때는 좀 조용해서 아무 일도 없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답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한 2주차, 이때쯤에 신호가 옵니다. 직접적으로 오는 연락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들 눈에 걸리게 하거나 일부러 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여지 주는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 3주차, 여기가 좀 제일 좋은 구간이거든요. 이 사람이 직접 올 것 같아요. 계기는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뭐 같이 갔던 데를 가거나 여러분들이 챙겨주던 거를 자기가 하거나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충동적으로 연락을 할 것 같아요. 잘 지내냐?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좀 툭 던져볼 것 같은데요.
한 4주차 이때쯤에 만나게 되거나 좀 길게 얘기를 하게 되실 거예요. 다만 이때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해달라고 하면 이 사람은 부담을 느끼고서 또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결론을 내지는 마세요. 날짜로는 5랑 0이랑 3이랑 8 이런 게 들어간 날의 기운이 보여지고요. 네, 시간대는 한 저녁 8시 이후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두 분은 다시 만나기는 해요. 뭐 사귀게 되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끈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좀 게으른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답답한 일이 발생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또 여러분들을 빡치게 하거나 또 헷갈리게 하거나 또 답답하게 할 확률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쪽에서도 한번 조언을 드려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쪽에서도 좀 알아두실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들도 예전처럼 반갑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기다릴 때는 오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오면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좀 그동안 기다리느라 많이 지치고 식었고 답답하고 이런 감정들 때문에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보여집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다시 시작할 때 처음처럼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는 마시고요. 일부러 좀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 밀당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우처럼 구시고 조금 더 이 사람에게 답장을 늦게 하시고 조금 더 쌀쌀맞게 구세요. 그게 오히려 이 사람을 좀 끌어당기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고 좀 더 정확한 상담은 카톡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 회원 가입하시면 훨씬 더 많은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3번 분들 한번 리딩 시작해 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의 현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어,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이게 뭐 끝난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끝났다고 하기에는 뭔가 찝찝하고 뭔가가 남아있고 이어졌다고 하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해도 뭐를 정리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요즘 제일 아까운 게 시간이실 것 같아요. 기다린 시간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헛되게 쓰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두 분의 관계를 한마디로 좀 이름을 붙여보자면 나중에 하다가 그 나중이 끝내 안 온 관계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푸는 것도 정하는 것도 다 항상 미뤄졌죠. 일단 이 사람이 지금은 뭐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한 분도 계실 거고 일만 정리가 되면 그때 제대로 얘기하자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헤어지고 나서 시간을 좀 갖자고 해놓고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안 알려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놓고 그 약속을 계속 미룬 분들도 계실 거고 아예 아무 말 없이 그냥 이 상태로 흐지부지하게 되게 지지부진하게 있는 분들도 많이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뭐 말은 다 다르지만 결과가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늘 좀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정해주지를 않았어요. 네. 일단 두 분의 인연성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두 분은 뭔가 서로를 계속 좀 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만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같은 공간을 쓰거나 뭐 같은 온라인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겹지인 여럿이라던가 소식이 저절로 들어오는 사이라던가 공적인 사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관계 자체가 시작할 때 막 엄청 매끄럽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두 분 중에 한 분 쪽에 좀 정리가 덜 된 게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이전 인연일 수도 있겠고 다른 제3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뭐 일이나 뭐 어떤 상황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서로 좀 속도를 내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았어서. 그리고 이제 만나는 간격 자체가 좀 띄엄띄엄 했던 것도 보여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 좀 거의 타이밍이 서로 겹치지 않아서 뭐 몇 주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씩 겨우 좀 이어진 구간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둘만 있을 때랑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이 사람 태도가 좀 달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둘만 있을 때는 훨씬 가까운데 그리고 두 분한테는 둘만 아는 어떤 비밀 같은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좀 모르는 척을 했거나 아무튼 완전히 공개가 된 관계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비밀 관계? 뭐 서로 좀 숨겨야 했던 게 있는 관계? 이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좀 힌트를 하나 드려볼게요. 짠, 좀 태어난 시기가 가을에서 겨울?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제 별자리로는 쌍둥이 자리, 뭐 천칭, 물병 자리, 황소 자리 이런 느낌도 보여지고 사주로 치면 수의 기운이 좀 강해 보이기도 해서 임수나 계수일주나 사주에 물이 좀 있다던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수의 기운은 속이 잘 안 보여요. 이 사람 성격 같거든요. 뭔가 속이 진짜 잘 안 보이고 좀 이중인격 같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보여지거든요. 양쪽을 다 재면서 어느 쪽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두 분의 과거에서 지금까지 흐름이나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좀 볼게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좀 서로 확실하게 호감이 있었다던가 서로 좀 확실하게 진전이 됐었다던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우선순위였던 구간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갑자기 두 분 흐름에 뭔가가 끼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앞으로 갈만 하면 뭔가가 끼어들어요. 이 사람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뭐 바빠지거나 제3자가 생긴다던가 등 다른 문제가 자꾸 껴들어요. 그때마다 이 사람은 항상 좀 애매하게 행동을 하거나 확실하게 끊어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자,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나는 것도 나중, 뭐 얘기하는 것도 나중, 정하는 것도 나중.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다려주셨던 느낌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자면 여러분들이 지쳐서 좀 물러나거나 여러분들도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해야겠다 싶었던 지점도 보여지거든요. 뭐 표현을 줄인다던가 반응을 늦게 한다던가 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좀 귀신같이 알고서 달려들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웃어주거나 갑자기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접었다가 다시 피셨죠. 이게 좀 몇 번 반복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여기서 좀 짝사랑이거나 계속 좀 끊임없는 희망 고문을 하시는 분들, 뭐 애매한 관계이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보여지기도 하네요. 네, 완전히 뭔가 끊긴 관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나는 완전히 끊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번호도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일단 만약 멀어졌다고 한다면 진짜 원인이 뭘지도 볼게요. 진짜 원인. 이 사람은 뭔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든 간에 정하는 거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관계를 정하는 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만날 날짜를 잡는 것도 무슨 문제를 꺼내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정하는 것도 다 미뤄요. 그래서 인생 전반에서 결정을 좀 미루고 살았던 느낌도 들어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뭐 진로도 그렇고 그리고 미룰 때마다 항상 좀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상당히 좀 이상해요. 성격이. 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는 되게 너무 편한 자리였다고 해요. 항상 좀 기다려주고 항상 이해도 해주고
재촉도 안 하는 자리요. 그런 자리는 사람이 좀 함부로 대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디 안 갈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만 노력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진짜 좀 개빡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잘해준 사람한테 제일 좀 소홀할 수도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편한 사람을 만만한 사람으로 아는 거죠. 진짜 싸갈데기가 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항상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좀 모른 척을 하는 듯한 그런 좀 음흉한 모습도 보여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알고 있는데 여우 새끼처럼 되게 좀 가만히 음흉하게 지켜보고만 있는 그런 느낌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항상 포기하려고 하면 성큼 다가오고 이런 느낌들이 자꾸 반복이 돼서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요. 이 사람 그리고 좀 주변에 좀 늘 사람이 있는 느낌이 보여지거든요. 삼각관계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늘 좀 사람이 좀 주변에 많은 느낌? 여러분들 말고도 좀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던가 아니면 늘 좀 선이 없는 느낌? 이런 게 좀 보여지기도 해요.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의 진짜 성격도 볼게요. 좀 집안에서 눈치를 좀 많이 봐야 했던 입장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중간에 좀 껴있었다던가 뭐 부모 사이든 형제 사이든 좀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를 맞추는 역할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누가 자기 때문에 실망한 표정을 짓는 거를 못 봐요. 네. 나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 방식으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거짓말을 할 때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대신 있는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물어보면 사실만 얘기하지만 안 물어본 거는 절대 먼저 말을 안 꺼내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좀 특이해요. 하여튼 상대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고 있는지도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웃는 모습이 굉장히 예쁘다고 하거든요. 특히 자기 얘기에 반응해줄 때의 표정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둘째로 여러분들의 목소리. 네, 목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돌린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셋째로 여러분들이 쓰는 향기나 여러분들 특유의 채취나 뭐 정수리 냄새라던가 아무튼 여러분들의 향 이런 거를 되게 좀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좀 유일하게 계산 없이 대해준 사람이라고 해요. 다들 뭔가를 좀 바라고 다가오는데 여러분들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아쉬워했던 게 있을까요? 아쉬워했던 거. 일단 여러분들이 갑자기 좀 요즘 따라서 본인에게 쌀쌀맞게 굴고 있거나 본인에게 조금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지쳐가는 거를 못 느꼈던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달라진 그 하루에 처음 알아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최근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좀 시험한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인 질문을 받으면 좀 채점을 당한다고 느끼거든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 귀에서는 너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말해보라 이런 소리로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질문 자체를 회피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 상대는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는지도 볼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 관계를 남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무슨 사이였냐고 물으면 답이 막히고,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면 그것도 답이 안 나오고, 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만 좀 끙끙 앓아야 했던 관계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이 사람 앞에서 늘 좀 감정을 조절하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물러날까봐 항상 좀 반쯤 줄여서 표현을 하셔야 됐죠. 좋아하면서 티도 못 내고, 좋아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마음 놓고 좋아하지도 못하는 게 제일 좀 이 관계에서 지치는 부분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계속 좀 마주치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도 좀 살짝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극소수로 보여지는데, 뭐 같은 공간이든 겹지인이든 이 사람의 소식이 들어올 만한 창구든 이런 게 자꾸 보여서 마음이 안 접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기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다리라고는 하는데 언제까지인지 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좀 끝나는 날을 모르는 채로 희망 고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을 제일 좀 지치게 만들거든요. 시험도 날짜를 알아야 준비를 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사정을 항상 여러분들이 대신 이해를 해줬어야 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설명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해가 훨씬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힘드니까, 저 사람도 사정이 있으니까 항상 좀 핑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해를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실 이 사람이 너무 좋고 막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고 이런 마음보다는 오기로 기다리시는 분들, 혹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구질구질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연락하면 괜히 내가 매달린 사람으로 남을 것 같아서 참고 계시죠. 그거 자존심이 아니라 본인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지금 진짜 속마음도 볼게요. 현재 속마음. 풀 카드, 저스티스, 월드 카드. 네, 제가 읊어드릴게요. 내가 미룬 거 알아. 상황 때문이라고 했는데 상황이 다는 아니었어. 정하는 게 무서웠어. 정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내가 너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계속 나중에라고 했어. 너는 그때마다 알겠다고 했고, 그게 편해서 계속 그랬어. 요즘 뭔가 네가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진 것 같아. 원래 같으면 너가 나한테 먼저 연락하거나 매달렸을 것 같은데, 요즘 따라서 너가 좀 시큰둥해지거나 나한테 퉁명스러워진 것 같아. 좀 무서워. 나는 항상 너가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이제 알겠어.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리면 잠이 안 와. 나는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마음을 갖는 걸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연락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정리를 했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확인해서 아니라는 답을 들으면 그때는 진짜 끝이니까요. 모르는 채로 두면 아직 가능성이 남은 걸로 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은 이유로 연락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같은 이유로 서로를 부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흐름도 볼게요. 그래도 한 1주차쯤에 인기척이 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안 하셔도, 근데 좀 얄밉게 얌체처럼 오거든요. 용건을 하나 만들어서 옵니다. 뭐 물어보거나 뭐 알려주거나 확인하는 척 하면서 올 것 같아요. 네, 또 한 2주차, 3주차쯤에는 이 사람이 또 조용해져요. 한번 다가왔다가 물러나고, 찔러봤다가 도망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주차, 여기가 제일 괜찮은 구간인데요. 네, 제대로 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자기 입으로 좀 해명을 하려고 하거나 좀 설명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날짜는 2, 3, 4나 9.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에 기운이 실려 보이고요. 요일은 월, 화, 수 약간 요런 식으로 좀 시작하는 요일. 네. 시간은 좀 퇴근하고서 네, 6시에서 한 11시 사이 요쯤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조언 카드도 마지막으로 하나 뽑아드려 볼게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싸가지가 없고 얄미운 성격이에요. 굉장히 얌체처럼 여우 같은 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면 안 됩니다. 먼저 다가가면 이 사람은 또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참던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버리시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사람을 솔직히 뭐하러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참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으면 한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만 기다리시다가 갖다 버리세요. 별로 가치가 없는, 네, 쓰잘데기가 없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먼저 이 사람이 연락을 왔을 때 요구를 하세요. 이 사람은 또 항상 핑계를 댈 거거든요. 안 된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또 핑계를 대거나 또 도망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됐다. 너가 내가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주고 그때까지도 네가 행동을 안 하면 나는 너 갖다 버릴 거다. 꺼져라. 이렇게 좀 확실하게 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이 좀 안 좋거든요. 이 사람 좀 정신이 좀 아프세요. 정신이 아픈 사람을 뭐하러 기다리시나요? 네, 아무튼 네, 갖다 버리십시오.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좀 더 정확한 상담은 카톡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 회원 가입하시면 더 많은 영상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